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이제 에어플로우 여기 미덕 세션에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발표를 같이 하게 된 권순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데이터 분석이랑 이제 주로 금융 데이터 분석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한 주제는 에어플로우를 활용한 금융 데이터 마트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가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금융 도메인이 좀 특수한 도메인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가 끝난 후에 이제 많은 조언을 얻고자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중앙 집중형 데이터 마트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 메시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에어플로우로 데이터 메시를 구축하면서 얻은 경험들과 성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특히 금융 도메인에서 비즈니스랑 도메인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마트의 설계랑 대그의 구성 방향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데이터 마트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 대상 정의는 비즈니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전 직장은 커머스였으니까 커머스 도메인 같은 경우는 특정 카테고리의 판매량 분석이 이제 만약에 목표라면 판매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예로 지금 이제 많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주제로 하고 계시는 고객 이탈 방지 분석이 만약에 목표라면 고객 행동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범위랑 깊이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비즈니스에서 도메인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이제 필요한 분석의 이제 정밀도에 따라서 상세 데이터와 요약 데이터가 적절히 이제 조합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를 잘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효과적인 분석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델을 만드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분석가랑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간 사이의 계층으로서 사용자의 분석 효율성을 잘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의 도메인이 매우 다양한데요. 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수천만 명 이상의 고객이 지금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도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은 주로 이제 마이 데이터를 포함해서 유저 고유의 프로파일 정보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플랫폼은 주로 이제 보험, 대출, 증권, 광고 등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도메인이 있고, 그래서 금융사가 보유한 다양한 금융 상품과 다양한 도메인의 광고 상품을 맞춤으로 고객한테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회사는 여러 서비스의 전문성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별개의 조직과 독립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메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 마트를 현재도 지금 도입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지금 규모의 확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엄청 다양한 도메인이 있었는데 그 도메인의 데이터가 플랫폼에 현재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의 이질적인 데이터가 중앙에서 처리하고 통합하는 게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이제 데이터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 주기, 그리고 광고 도메인 같은 경우는 광고 클릭률 등 이제 주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도메인별로 이제 데이터의 정의랑 생명주의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지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도메인별로 깊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데이터의 품질 저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품질 저하는 이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민첩성 관련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객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높은 수준의 개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메인 전문가가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제 분산된 데이터 오너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속한 도메인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네 가지 목적으로 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KPI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리고 마케팅 효율 측정, 그리고 금융사 플랫폼 영향력 측정, 그리고 피처 스토어와 분석 마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KPI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매일 실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실적이나 추세 같은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효율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별 퍼널 분석이나 코호트 분석을 포함해서 이탈이나 리텐션 관련된 데이터 마트가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간접 기여도 관련된 개념을 활용해서 예산 집행 효율화 관련 데이터 마트가 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영향력 측정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속한 부분이 이제 대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사의 실적 관리와 이제 다른 경쟁사의 플랫폼의 영향력을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세 번째 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제 피처 스토어와 분석 마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출의 최적화를 위해서 피처 스토어와 분석 마트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하게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목적과 도메인이 이제 엄청나게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그래서 이걸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처 스토어 부분도 그렇고 중복되는 계산 로직이랑 복잡성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뒤에 이제 구조화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덱에서 이제 앞에 있는 네 가지 목적의 트랜스포메이션 로직을 처리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됐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나의 덱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유지 보수 관점에서는 크게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분산된 오너십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메시의 핵심 원칙인 도메인별 분산된 소유권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당연하게도 이제 모노리틱 대그가 이제 치명적 문제점은 첫 번째로 이제 배포랑 변경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패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ML 모델에 들어갈 피처 관련 피처 스토어 태스크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미 성공한 다른 KPI 마트도 전체 실패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영 비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 관리랑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모든 태스크가 하나의 익세큐터에서 실행이 돼서 목적별로 최적화된 자원, 예를 들어서 뭐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을 할당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원 사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앞부분에서 대략적인 이제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것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논리적 데이터 영역으로 풀고 있는데, 이제 먼저 이제 브론즈 데이터 레이어인데,
이제 브론즈 데이터 레이어는 당연하게도 이제 원천 RDB 상에서 쌓여져 있는 데이터의 이제 로우 카피본에서 이제 최소한의 정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사다 보니까 가명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가명 처리도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이제 분석 마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이제 실버 데이터 레이어에서 이 단계가 중요한데,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통합되고 이제 퓨전화된 핵심 데이터이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키랑 속성 값이 일관성이 있게 정교화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차원 모델링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메인 내에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있고 퍼널 내에, 그리고 이제 팩트 테이블을 그레인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이랑 금융 상품, 금융사로 그레인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보를 고객, 금융 상품, 금융사 정보를 표준 디멘션 테이블로 관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 복잡도를 많이 낮추고 있고 일관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버 데이터 레이어 다음이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인데요. 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이제 도메인 특화 로직이 작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이제 데이터 메시 개념이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골드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관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코드 기반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것도 너무 뭐 당연한 부분이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DB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DB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가명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실버로 가는데, 실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그레인을 정의를 하고 그 주요 그레인에 따라 이제 집계를 한 집계성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차원 모델링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PI 데이터,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효율이 어떤지 효율을 측정하는 리포팅, 그리고 금융사의 실적 관리, 그리고 이제 플랫폼 영향력을 표현한 최종 데이터, 그리고 피처 스토어와 분석 마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객 예측값이 들어가고, 이 피처 스토어는 또 다른 피처 스토어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브론즈에서 이제 중앙화된 데이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모든 다운스트림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에 쌓이기 전에 도메인 태그에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금융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도메인 내에서 중요한 이제 법적 규정이나 이제 전사 거버넌스에 맞춰서 가명 처리나 정교화가 각각의 도메인별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데이터에서 이제 주요 그레인별로 집계성 테이블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실버 레이어의 결과물을 인풋으로 받아서 도메인 특화 비즈니스 로직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가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프로덕트 생성 태그와 이제 최종 서비스 프로덕트 생성 태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의존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분산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제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프로덕트로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드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이제 네 가지 비즈니스 목표 마트 각각을 이제 독립적인 데이터 프로덕트 도메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제 각 도메인에서 이제 자신이 맡은 데이터 프로덕트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품질 보증도 동시에 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도메인이 변경되거나 실패를 해도 완전히 독립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터가 담당하는 이제 마케팅 KPI 태그 오류는 아까 전에 말한 전사 KPI 태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설명을 이제 4개의 태그를 기준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데이터에 중요한 그레인이 있었고 그 그레인에 따라서 골드 데이터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태그도 독립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 경험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서도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금융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머스 데이터나 다른 이제 컨텐츠 회사랑은 다르게 이미지 데이터나 자연어 데이터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정형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태그 같은 경우도 그 병영 데이터에 맞춰서 표준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관성이나 재사용성을 위해서 표준화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만 이제 센서 부분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먼저 이제 많이 이제 하시겠지만 이제 선형 데이터나 태그를 먼저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당연하게도 이제 에어플로우 커넥션으로 인증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 대표적인 예시인데 근데 이거 여기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지금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로 선형 태그의 성공 시점을 기준으로 의존성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배치잡이 선행 태그가 아닌 어떤 우지나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에 적용되는 거라면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HDFS 훅을 활용해서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센서를 하고 있고요. 센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센싱을 한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변환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메인 특화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이제 선행 태그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금융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커리 엔진 중에 임팔라 엔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팔라 오퍼레이터를 한번 감싼 이제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현재 트랜스포메이션 로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센싱하고 그리고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언제 실행을 하더라도 이제 역등성을 유지를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목적이 있는데 주로 요약을 할 때나 어떤 통계성 데이터나 이런 같은 경우 KPI를 어떤 본다 뭐 이런 거를 하실 때는 뭐 저장을 할 때 주로 이제 HDFS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리 엔진이 이제 임팔라 엔진이니까 굉장히 성숙된 기술이고 배치 작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3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을 로드를 할 때 대규모 배치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장을 할 때 HDFS로 저장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고객 단위 데이터 예를 들어서 피처 스토어 뭔가 ML 모델에 들어가야 될 피처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스버그로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타임 트래블 기능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특정 시점의 데이터 조회가 이제 언제 데이터가 틀어졌는지 언제 데이터가 이상해졌는지를 확인해 갈 수 있어서 타임 트래블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키마 진화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고객 단위나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주로 많이 하는 피처 스토어에서는 현재 아이스버그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표준화된 형태로 임팔라 오퍼레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임팔라 오퍼레이터를 활용한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앞단에서 만든 후에 그 뒤에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센싱을 하고 임팔라 쿼리 오퍼레이터 들어간 다음에 파이썬 오퍼레이터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실무를 많이 하면서 분석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데이터 퀄리티 체크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Q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로드 이후에 적재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을 검증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두 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고, 이제 엑스컴을 이제 활용을 해서는 처음에는 엑스컴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가 좀 더 빠르게 확인이 필요한 어떤 대표적으로 많이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로우 카운트라든가 뭐 이런 컬럼들을 대표값들을 뭔가 뽑아서 GPU를 저장하고 있는 거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리고 로그 테이블로 사실은 상세 DQ를 지금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엑스컴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컨트랙을 맺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Q에서 데이터 이제 메타데이터를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 태스크에서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엑스컴에 저장을 하고 후속 DQ 태스크가 명시적으로 풀해서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어플로우 UI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엑스컴보다는 두 번째 방법인 이제 로그 테이블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그 테이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DQ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나눠서 봤을 때는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그리고 이제 신선도, 그리고 볼륨 및 분포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체 무결성 같은 경우는 기본 키를 구성하는 이제 모든 컬럼이 이제 널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일성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널 같은 경우는 키 컬럼은 널 값을 포함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유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키 컬럼의 값이 이제 테이블 전체에서 중복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되고, 참조 무결성 같은 경우는 테이블의 이제 외래 키 값이 이제 다른 테이블의 기본 값과 일치하거나 널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신선도 체크나 이제 볼륨 및 볼륨 체크는 그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죠. 메시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와 플랫폼 영향력을 측정하는 담당자분이 동시에 이제 이런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로직도 관여를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 점수 필수 확인이나 점수 범위를 검증해야 되고, 대출 금액이나 연봉 비율이 어떤지에 따라서 뭐 DSR이라든가 뭐 이런 게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대출 제품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룰 베이스 로직이 크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룰 베이스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로우가 매일매일 쌓여서 그 로우를 담당자들과 동시에 이렇게 맞춰가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 룰 베이스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계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제 새롭거나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상 징후가 포착했을 때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 하한선을 뭐 300점으로 정했을 때 뭐 301점으로 약간 좀 사기성으로 신청을 뭔가 간단하게 잠깐 하거나 하는 거는 규칙을 통과하긴 하는데 잡아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제 유지 보수 비용도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금 대출 규제 상황처럼 이제 어떤 시장 환경이 변하거나 비즈니스 환경이 변했을 때 데이터 이제 정산 범위가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규칙을 이제 비즈니스 담당자분들이랑 이제 수동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고 이제 오류를 굉장히 유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기준이 이제 상승해가지고 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는데 뭐 고정된 연봉의 5배 규칙이 갑자기 6배로 갑자기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수동으로 뭔가 룰 베이스 로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데이터의 속성이나 예를 들어서 계절성이라든가 어떤 요일 효과나 트렌드 같은 거는 반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인계값을 고정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현실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 정도 이제 데이터 퀄리티 로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CKL 검증 중에서 이제 급증이랑 급감을 이제 함재하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일주일간의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측정을 하고 그 무빙 에버리지 값이 3 시그마를 벗어났을 때 이상치로 간주를 하겠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고정된 인계값이 아니게 되죠. 뭔가 트렌드를 반영을 하게 되는 걸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는 로직으로 현재는 많이 중요한 컬럼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계열 쪽이면 이제 이쪽은 이제 분포 기반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다양하게 엄청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하나의 예시만 말씀드리면 뭐 분포 기반으로 데이터가 틀어진 것을 미리 방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당 로직이 이제 분포의 대표값인 이제 신용점수의 중앙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30일 윈도우를 활용을 해서 중앙값의 이동평균을 구하고 이 30일 이동평균 중앙값과 현재 중앙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비즈니스 도메인이 또 들어가는데 비즈니스 도메인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평균 중앙값에 10을 초과하게 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로우를 저장을 한다 라고 해서 다음에 어떤 로직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뒤에 이제 비즈니스에 출근을 하셨을 때 비즈니스 로직에서 어떤 부분이 틀어졌는지를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ML에서 많이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분포 기반 데이터 검증을 만약에 했을 때는 이것도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거였는데 공병나 드리프트랑 개념 드리프트를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병량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정의가 입력 피처의 이제 분포만 변하고 피처와 타겟 간의 관계가 조건부 확률인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간단한 로직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x의 분포랑은 상관없이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이 틀어졌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는 x 값의 분포를 확인하시면 되고 뒤에는 이제 y 값의 분포의 개념 드리프트를 이제 활용해서 분포를 확인해서 틀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활용을 해서 ML 모델을 뭔가 훨씬 고도화하는 것보다 이런 x 값이나 이제 y 값의 어떤 분포 차이를 변화를 해서 x 값 분포에 들어가는 값들을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해서 혹시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게 됐어요. 네, 최근에 발견한 현상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피처스톤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컬럼 단위로 이제 계속 봤었죠. 그래서 로그를 이제 테이블에 계속 기록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로그 테이블에 새로운 행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어떤 특정 컬럼에 공변환 드리프트 상에서 뭔가 이상치가 발견이 됐으면 ML을 담당하신 어떤 ML 모델 고안자가 드리프트 원인을 분석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가 심각할 때 모델을 재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델을 재학습하는 주기를 드리프트가 심각해졌을 때를 가지고 트리거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에어플로우 활용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축 후 이제 얻게 된 변화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가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 데이터 쪽에서부터 뭔가 중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임 단위별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이 이제 도메인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이 했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이 생겼고 실패 범위가 또 최소화됐어요. 네. 이상입니다.